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빨간술 교수입니다.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했던 그 밀링 기능사, 컴퓨터 응용 밀링 기능사의 2번 과제, 2번 과제 모델링을 했었죠. 그 과제에 대해서 이제 캠을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응용 프로그램 들어가서 제조, 매니팩처링에 들어갑니다. 자, 세션은 캠 제너럴이고요. 캠 플래너, 죄송합니다. 밀 플래너죠. 밀 플래너로 확인. 자, 그러면 내비게이터가 이렇게 제조에 관련된 걸로 이렇게 바뀝니다. 자, 그러면 여기 내비게이터에 우클릭 하셔가지고 기계 공구 뷰로 우선 바꿔주겠습니다. 자, 이제 공구를 만들어줘야겠죠. 공구 생성 하셔서 먼저 유형은 밀 플래너에서 엔드밀로 우선 유형을 만들어 주시고요. 여기다가 밀 80이라고 주겠습니다. 80파이짜리 페이스 커터로 높이에 단차를 맞춰줄 거기 때문에 먼저 이렇게 공구를 만들어 주시고요. 직경은 80. 자, 절삭날은 뭐 크게 상관이 없어요. 6날 정도 될 걸로 제가 예상을 해요. 자, 공구 번호가 있죠. 자, 첫 번째 공정이니까 1번으로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조정 레지스터는 공구의 길이 보정에 관련되는 보정 번호. 동일하게 1. 공구 보정 레지스터는 공구의 직경에 관련되는 공구 직경 보정이죠. 반경 보정, 지름 보정 뭐 이렇게 하면 되죠. 그래서 G41, G42에 관련된 보정 번호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H값, 길이니까 여기는 D값에 해당해요. 그런데 사실 이제 캠에서는 이 보정 레지스터를 지금 우리 같은 기능사 과제에서는 크게 쓸 일이 없어요. 그래서 숫자를 안 주셔도 되고 주시겠다면 동일하게 주시면 돼요. 그냥 1로 이렇게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놓은 상태에서 확인. 자, 그럼 페이스 컷이 만들어졌고요. 자, 이번엔 공구 생성 한 번 더 해서 유형을 홀 메이킹으로 바꾸겠습니다. 자, 두 번째 공정은 센터 드릴이죠. 여기 센터 드릴. 그래서 센터 드릴 3 하시고 확인. 자, 여기 보시면 팁 직경이라고 있습니다. 3.2로 뭐 상관없지만 뭐 3으로 바꿔줄게요. 3으로 바꿔주고 공구 번호만 2번, 조정 레지스터도 2번, 그리고 확인. 한 번 더 공구 생성해서 이번에는요 스탠다드 드릴, 일반 드릴로 8파이 공구를 만들어 주는데 똑같이 나와 있네요. 8, 118도 이렇게 하셔서 하시면 되고 공구 번호만 3, 조정 레지스터도 3 하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공구 생성해서 이번에는요 유형을 밀 플래너로 다시 돌아가셔서 엔드밀인데 밀 10, 10파이짜리 엔드밀을 사용을 합니다. 직경은 10이겠죠. 자, 공구 번호 4번이고 조정도 4번, 보정도 넣으시겠다면 4번으로 넣으시면 됩니다. 안 넣으셔도 무방해요. 확인. 자, 그럼 공구가 다 만들어졌어요. 이렇게. 자, 공구가 다 만들어졌고 이번에는요 내비게이터에 우클릭 하셔서 지오메트리 뷰로 바꿀게요. 이제 지오메트리 뷰는 공구의 소재와 형상, 아니 공구라 말씀을 잘못드렸네요. 제품의 소재 그리고 형상, 공작물 좌표계 이런 것들을 설정을 합니다. 자, 먼저 MCS 밀이라고 여기 있으면 이걸 눌러주면 펼쳐집니다. 이렇게 MCS 밀을 더블 클릭해 볼게요. 자, 이게 공작물 좌표계의 위치를 결정을 하는 건데 여기 보면 스케치가 제가 하이드를 시켜놨는데 이렇게 쇼를 해놓을게요. 자, 그러면 가장 상면에 이렇게 스케치가 위치해 있죠. 자, 그러면 뭐 다른 거 생각할 필요 없이 여기 그냥 클릭하시면 돼요. 이렇게 하면 끝납니다. 예. 그런데 뭐 이 스케치가 위에 없어서 나는 좀 애매하다, 그럼 뭐 이런 데를 클릭하셔도 돼요. 이런 데 클릭하시면 이렇게 내려오겠죠. 자,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높이가 몇인지 우리는 알 거예요. 여기가 6일 겁니다. 그러면 ZM 여기 화살표 눌러서 6만 엔터 쳐주시면 6mm가 위로 올라와요. 이렇게 하셔도 무방하죠. 상황에 맞춰서 하시는 거예요. 확인. 아이고 잘못했네요. 그 다음에 워크피스 더블 클릭 하셔서 자, 파트 지정은 어떤 모양 만들 거냐. 자, 이거 눌러서
얘를 만들 거다. 확인. 블랭크 지정. 블랭크. 원 소재가 어떻게 생겼니? 지오메트리가 아니라 경계 블록, 바운더리 블록으로 바운디드 블록이었나? 자, 이렇게 눌러서 자, 이렇게 바로 만들어줘요. 만들어주는데 여기서 우리가 좀 고려를 해볼게. 공정에 따라 좀 달라집니다. 범용 밀링 작업을 사실 이 반대쪽에 하게 되잖아요. 기능사 과제에서. 그런데 범용 밀링에서도 사실은 상면을 페이스 컷을 해야 돼요. 해야 되는데 시험장에 따라 좀 달라질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나는 여기 페이스 컷을 안 하겠다. 그러면은 이 소재는 25mm 원소재의 높이 그대로 된 상태에서 여기 범용 작업이 다 이루어지고 머신 센터로 공정이 넘어갈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는 몇 미리가 남아있나요? 총 몇 미리가 남아있겠어요? 여기가 소재 높이가 25인데 이 모델링은 높이가 22예요. 그럼 여기 위에 3mm가 남아있겠죠. 이렇게. 그렇죠. 그런데 내가 여기에서 범용해서 이쪽을 1mm를 페이스 컷을 해버렸어. 그러면은 여기는 몇 mm가 남겠습니까? 2mm가 남는 거죠. 그러게 되겠죠. 왜 그러냐면 원 소재가 범용 밀링에서 1mm를 해버렸으니까 24mm가 되잖아요. 그럼 24mm가 된 상태에서 머신 센터 공정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여기 모델링의 높이는 22mm니까 여기는 2mm만 남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내가 어떻게 작업을 할지 계획을 세워놓고 모델링을 하신 다음에 여기에서 결정을 지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범용에서 1mm 무조건 할 거야 라고 했으면 범용에서 1mm를 가공하는 거를 감안하고 여기 있는 여유량을 남겨주셔야 돼요. 그게 맞겠죠. 자, 저는 여기 가공을 안 한다고 생각하고 하단부를 가공 안 한다고 생각하고 여기 3을 줬습니다. 자, 확인. 자, 그러면 이렇게 블랭크 소재가 결정이 되고요. 체크는 뭐냐면 내가 가공하지 않을 부분이에요. 자, 그러면 이렇게 모델링을 뷰포인트를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여기는 필터를 면으로 페이스로 바꿔줍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선택해 주세요. 자, 그리고 나서 돌리면 자, 이렇게 선택이 됐죠. 자, 이 상태에서 Shift 누르시고 여기를 제클릭 하시면 취소가 돼요. 결론은 지금 주황색으로 이렇게 하이라이트가 들어와 있는 선택이 되어 있는 면만 가공하지 않겠다 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확인.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확인. 자,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워크피스까지 끝났어요. 자, 그러면 공구 만들었고 소재도 결정했고 공작물 좌표계도 결정했어요. 그러면 이제 뭐죠? 공정을 만들어 줘야겠죠. 자, 첫 번째 공정은 상면 페이스 컷이에요. 3mm를 없애주는 거죠. 상면에. 자, 그러면 오퍼레이션 생성 눌러서 유형은 밀 플래너입니다. 여기에서 저는 이거를 추천드릴게요. 경계가 포함된 몇 밀리 이걸 추천을 드리고, 자, 프로그램은 프로그램, 공구는 밀 80, 지오메트리는 워크피스, 방법은 밀 피니시. 정사과 황삭의 개념이 없어요. 밀링 기능사에서 우리가 하는 형태는 원래는 있어야 되는 게 맞지만 굳이 구분을 안 하고 그냥 시험을 치르죠. 자, 페이스 밀링 해서 확인. 자, 먼저 면 경계를 지정을 해줍니다. 자, 그럼 이걸 눌러주고요. 가장 쉬운 건 곡선을 누르신 다음에 이 테두리 누르셔도 되고, 또는 여기 제일 꼭대기에 이 스케치가 이미 있죠. 이렇게 이 사각형에 의해서 이 블록이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누르시면 돼요. 그냥 이렇게 이거 눌러주시면 되고, 평면도 자동으로 해놓으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얘를 여기를 눌렀다 이렇게, 그러면은 평면을 자동이 아닌 지정으로 하셔서 여기 상면을 클릭 한번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안 하시면 안 됩니다. 가장 나이스한 건, 편한 건 여기 있는 이 사각형 스케치 커브를 눌러주시는 게 가장 좋겠죠. 자, 확인. 자, 그럼 바운더리가 이렇게 생성이 됐고요. 자, 이제 공구의 축만 이 부분에서는 측면의 수직이 아니라 ZM 플러스 방향으로 이걸로 눌러줍니다.
자, 절삭 패턴은 지그, 스텝 오버. 스텝 오버는 공구의 경로의 간격이죠. 그쵸? 자, 그래서 평평한 직경의 퍼센트로 돼 있는데 뭐 그냥 이 상태에서 하셔도 되고, 이 상태에서 100%라고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 페이스 커터는. 자, 블랭크 거리는 총 3이죠. 3mm 남았으니까 위에. 절삭당 깊이는 한 번 가공할 때 몇 mm씩 할 거냐? 3mm는 사실 좀 많아요, 양이. 그래서 이 부분은 0으로 해도 3mm로 밀고 3으로 해도 3mm로 밉니다. 자, 그래서 절삭당 깊이는 뭐 저 같은 경우는 1.5라고 할게요. 그래서 2번 나눠서 가공을 한다. 최종 바닥 스톡은 0이겠죠. 남기는 게 없으니까. 자, 절삭 매개 변수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자, 전략은 하향 절삭이 맞는데 절삭 각도가 지금 보시면은 화살표가 지정으로 해서 180도라고 돼 있는데 이쪽 방향으로 하게끔 돼 있죠. 이쪽 방향으로. 그러면 이쪽에서 이렇게 가공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는 보통 일반적으로 어떤 방향을 선호하죠? 자, 여기가 00라면 왼쪽은 마이너스, 이쪽은 플러스잖아요. 그럼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방향으로 이렇게 진입하는 거를 훨씬 더 선호를 하죠. 자, 그래서 이렇게 바꾸고 싶다면 여기 있는 벡터를 눌러서 이쪽 방향으로 하겠다 눌러주면 이렇게 화살표가 돌아갑니다. 자, 물론 리버스 디렉션을 하면 이쪽 방향으로도 하죠. 아까와 같은 결과겠죠. 이거는. 하지만 우린 이렇게 하겠다 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절삭 영역에 보시면 다른 거는 크게 건드실 게 없는데 공구 돌출만 100%로 꼭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확인. 자, 그 다음에 비절삭 이동 눌러서 진입에 닫힌 영역만 플런지로 바꿔주세요. 바꿔주시고 여기 보시면 열린 영역에서 오픈루프 쪽이 선형으로 돼 있는데 길이가 50이고 최소 간격이 50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두 개가 거의 유사한 거를 의미를 해요. 이것과 이게. 그래서 저는 얘를 그냥 루틴으로 얘는 0으로 바꿔주고 이 부분만 조절해주면 되는데 50은 좀 멀어요. 그래서 20 정도로 하겠습니다. 이게 커지면 커질수록 멀리서 시작을 해요. 그러면 페이스컷은 속도도 느리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20으로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얘를 너무 가까이 하면 문제가 뭐가 되냐, 이쪽에 그냥 부딪혀요. 내려오면서 끝부분이 딱 부딪히게 돼 있어. 그래서 좋지 않아요. 조금 떨어뜨려 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확인. 자, 이번에 이송미 속도죠. 이송미 속도, 스핀들 속도 뭐 이런 거, 이거는 절삭 조건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입력하는 수치는 참고하지 마시고 나중에 여러분들에게 맞추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선호하는 조건을. 저는 여기에 그냥 대략만 넣습니다. 뭐 한 2000? 해주고. 저 따라 하시면 안 돼요. 이거는 나중에 제가 따로 우리 지도하는 학생들에게는 정형화해서 알려줍니다. 자, 절삭 이송 속도는 뭐 100 정도만 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더보기 눌러서 진입에서만 50%로 진입해라. 자, 이렇게 해주고 확인.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기계 제어라고 있어요. 머신 컨트롤을 시작 이벤트, 스타트 패스 이벤트를 여기 보시면 편집이라고 있죠. 에디트를 눌러서 쭉 내리시면 다른 건 안 넣으셔도 되고요. 시퀀스 넘버만 넣으시면 됩니다. 시퀀스 넘버 셋 이벤트 추가 하셔서 상태를 사용자 정의로 바꾸시고 번호 유형은 5% 해주시면 됩니다. 5%. 그래서 확인. 그리고 확인. 마지막으로 제너레이트 생성 눌러주시면 자, 이런 식으로 가공을 합니다. 그래서 두 번에 나누겠죠. 두 번에 한 번, 두 번, 1.5mm씩. 자, 이게 여러분 100%를 안 하시고 여기를 뭐 50%로 한다. 그러면 이렇게 분할 절삭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페이스 커터가 여기 있는 소재의 규격보다 더 크죠. 80파이니까. 그러니까 한 번에 지나가시면 돼. 그래서 이거를 굳이 이렇게 할 필요 없고 100으로 해서 한 번의 패스로 전체를 다 가공할 수 있게끔 해주시는 게 더 효율이 좋겠죠. 자, 그리고 확인하겠습니다. 이거는 굳이 뭐
검증 안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홀메이킹에 보시면 여기 보시면 스팟 드릴링이 있죠. 스팟 드릴링. 자, 센터 드릴 하는 거예요. 자, 공구만 바꾸시면 되겠네요. 공구만 센터 드릴 3 하시고 확인 눌렀습니다. 자, 특징 영상 지오메트리 지정. 자, 이거 눌러서 아주 쉬워요. 여기에 스케치가 이 상면에 있다면 이렇게 그냥 하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에서 요거 여기 있는 포인트 또는 이 원 선택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스케치도 없고 코디네이트도 여기에 없다, 이 상면에 센터에 딱 정확하게 없다, 그러면 이제 내가 방법을 찾아서 지정을 해줘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기능사의 루틴으로 하는 거니까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쪽에 포인트에 이제 이렇게 생성이 되죠. 그런데 깊이가 센터 드릴은요, 여러분, 다음 공정으로 들어오는 드릴에 자리 잡기만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런 밀림 같은 경우에는. 자, 그러면 여기 깊이를 사용자 정의로 이걸로 열쇠를 열어줘서 이 깊이를 3mm는 너무 깊어요. 0.6mm 정도만 해주셔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주시고 확인. 그러면 이쪽에 흔적만 툭 내고 나오는 거겠죠. 자, 그 다음에 동작 출력은 기계 사이클 G81로 출력이 되게끔 해주는 거고요. 사이클은 드릴 사이클이고, 뭐 여기 드릴은 81, 드릴 깊음은 83, 드릴 깊이 분할칩은 73, 이렇게 출력이 돼요. 자, 그래서 뭐 여기 눌러보시면 뭐 별게 없어요. 건들 건 없고, 여기 보시면 드웰 타임을 주게끔 돼 있는데, 이 드웰은 81에서 드웰을 굳이 주실 필요가 없죠. 현재 같은 경우는. 그래서 활성해 놓고 오프를 하셔도 되고, 난 이게 찝찝하다 그러면 그냥 꺼버리셔도 됩니다. 자, 확인. 자, 그 다음에 이제 절삭 매개 변수 한번 짚어볼까요? 뭐 볼 게 없네요, 여기는. 할 게 없습니다. 하단 옵셋에 혹시 좀 들어가 있다면 여기 0으로 그냥 바꿔버리시면 돼요. 그 다음에 상단 옵셋은 3 정도 돼 있으면 그대로 가시면 되고요. 자, 비절삭 이동도 특별하게 만질 게 없습니다. 자, 이송리 속도. 자, 그래서 스핀들 속도. 뭐 여기 한 5000 줄까요? 5000. 절삭 이송 속도는 뭐 한 200. 제 마음이에요. 자, 더보기 해서 진입만 50으로 바꾸겠습니다. 확인. 자, 그 다음에 나머지는 건들 게 없어요. 자, 그럼 여기에서 왜 시퀀스 넘버를 안 넣냐? 이 시퀀스 넘버에 대한 거는 첫 번째 공정에만 적용이 돼 있으면 그 밑으로 들어오는 공정에는 알아서 적용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특별하게 안 하셔도 됩니다. 얘는 좀 독특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제너레이트 하시면 여기서 그냥 퉁 찍고 나오는 거죠. 이거 한번 볼까요? 자, 재생 3D 동적, 속도가 빠르니까 뭐 이 정도 해서 툭 하고 나오죠. 확인. 자, 확인. 자, 이번에는 오퍼레이션 생성해서, 자, 여기 있는 깊은 구멍 드릴링이에요. 자, 공구만 8파이짜리 드릴로 바꿔주시고요. 자, 확인. 아주 간단하죠. 자, 여기 이제 또 구멍 위치 지정합니다. 아까와 동일해요. 자, 여기죠, 여기. 또는 이거 누르셔도 되고요. 자, 이거 눌렀어요. 자, 그런데 이제 깊이가 너무 부족해. 자, 그러면 여기 있는 깊이를 자물쇠를 풀어서 얘 전체 높이가 22니까 자, 22로 해보겠습니다. 자, 그랬더니 어때요? 드릴의 딱 팁이 시작되는 자리까지 딱 여기까지만 딱 들어오죠. 결론은 수학적으로는 이게 관통이 된다라는 거예요. 22mm 되니까. 하지만 실제로는 여기 오차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물론 완전히 관통이 될 수도 있고 조금 부족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고의적으로 여러분 판단에 맡기겠지만 1mm 정도는 더 넣어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1mm 이렇게 더 넣을게요. 물론 아랫부분에 공구가 더 돌출됨으로써 간섭이 발생하냐 안 하냐를 판단을 하셔야겠죠. 자, 이렇게 하고 확인 누르겠습니다. 자, 동작 출력은 단일 이동은 G00이나 G01로 출력이 되는 거고요. 기계 사이클은 G83으로 출력이 되는 겁니다.
자, 사이클을 여기 드릴 기품으로 해주시면 되고요. 자, 드릴링 기프에서 드웰. 그러니까 한번 가공을 하고 나서 드웰 타임을 가질 거냐, 활성을 꺼버리는 게 맞겠죠. 자, 그냥 단계는 깊이 증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 컨스턴트로 해놓으면 최대 거리를 지정할 수 있는데, 예전에 다른 영상에서도 한번 설명을 드렸지만, 최대 거리를 제가 만약 예를 들어 2로 줬다 그러면 일정으로 해놓으면은 2로 정확하게 안 나와요. 그 정확한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하면 너무 좀 길어지니까 이건 넘어가도록 하고요. 정확하게 나는 이 Q값, 그러니까 이게 이제 G83의 Q에 해당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Q값을 2로 준다고 이렇게 해도 여기 일정으로 해놓으면 2로 안 나와요. 1.87인가? 뭐 그 정도밖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나는 정확하게, 뭐 그렇게 해도 상관없지만 정확하게 하고 싶다 그러면 정확으로 하시면 돼요. 이렇게 정확으로 하시고 하시면 Q값이 2로 나옵니다. 확인. 자, 그 다음에 절삭 매개 변수 한번 볼게요. 여기서 보시면 하단 옵셋이 뭐 2.5로 돼 있죠? 이거 0으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확인. 자, 그 다음에 비절삭 이동 해서 다른 거 뭐 건들 게 없어요. 확인. 이송미 속도. 자, 스핀들 뭐 한 2000 줄까요? 이것도 2000. 절삭 속도 뭐 이것도 한 100. 자, 더보기에서 뭐 나머지 건들 게 없네요. 확인. 자, 제너레이트 하면 자, 이런 식으로 가공이 된다. 자, 그 다음에 확인해서 나가고, 마지막으로 이제 오퍼레이션 생성해서 유형을 밀플래너로 바꿔줍니다. 자, 이제는 포켓과 외곽 윤곽부만 가공을 하면 돼요. 자, 그래서 포켓과 외곽 윤곽은 바닥 및 벽면, 플로어 앤 월이라는 오퍼레이션이에요. 이걸로 해주시는 게 가장 속 편합니다. 이걸로 하시고 공구만 시파이 엔드밀로 바꿔주시고요. 방법은 밀피니시. 우리는 황정삭 개념이 없잖아요. 자, 이거는 공정 이름을 플로어 월 해서 언더바 아웃라인이라고 해줄게요. 뭐 컨트롤라고 해도 되겠죠. 윤곽이니까. 확인. 자, 바닥을 지정을 해라. 자, 이 버튼 눌러서 여기죠, 여기. 여기를 눌러줬습니다. 그리고 그냥 확인. 자, 절삭 패턴은 지그가 아니라 파트 따르기. 스텝 오버는 뭐 일정으로 하셔도 되는데 툴플랫으로 하시고 평평한 직경에 75로 되어 있는데 저는 한 50%에서 40% 추천드립니다. 저는 40을 한번 넣어볼까요? 바닥 블랭크 두께는 여기 높이가 6이었죠? 그럼 여긴 6으로 해줍니다. 절삭단 깊이 한 번 가공할 때 몇 미리만큼 들어갈 거냐? 저는 뭐 6이니까 뭐 한 3 줄까요? 3? 이게 이제 두꺼워지면 두꺼워질수록, 깊이가 깊으면 깊을수록 공구에 이렇게 작용하는 부하량이 많아서 혹시 절삭 속도가 좀 좋지 않으면은 공구가 부러질 수도 있고, 또는 공구가 심하게 닳아지거나 아니면 정밀도가 안 좋을 수도 있고요. 표면 거칠기도 안 좋을 수 있습니다. 신중하셔야 돼요. 이게 이제 대신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공구는 안전할 수 있지만 가공을 여러 번 분할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더 걸릴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야 되는 게, 워싱센터에서 가공하는 게 시간이 절대 촉박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저 같으면 차라리 공구를 살리고 그 분할 절삭을 안전하게 할 것 같아요. 그래서 6mm니까 3으로 했지만 2로 가셔도 엄청나게 차이가 안 납니다. 네. 자, 그 부분 잘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Z 깊이 옵셋, 이거는 뭐 안 건드려도 되니까 놔두시고, 절삭 매개 변수 누르셔서 전략은 하향 절삭이겠죠. 스톡은 없을 것이고요. 연결도 뭐 딱히 만질 거 없고, 제한해서 여기만 해주시면 됩니다. 공구 돌출이 50인데 얘를 100으로 바꿔주세요.
이걸 안 하면 미절삭 부분이 생깁니다. 확실히. 그래서 이걸 꼭 해주셔야 돼요. 이건 챙겨주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하고 확인. 자, 비절삭 이동. 비절삭 이동에서 진입을 보시면 형상위 램프로 되어 있는데 닫힌 영역이 이거를 플런지로 바꿔주십시오. 물론 여기는 열린 영역이에요. 그래서 영향을 안 받아요. 그런데 그냥 바꿔놓으세요. 이따가 더 도움이 됩니다. 이게. 자, 그 다음에 열린 영역은 선형 또는 선형의 비례, 뭐 절삭의 비례 이걸로 해주시면 되는데 선형으로 하시고 뭐 다른 거 건들 게 없어요. 이것만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확인. 자, 이송미 속도 스핀들은 뭐 여기다가 한 3000 줄까요? 그 다음에 얘도 뭐 한 300. 자, 더보기 50, 진입만 50. 확인. 자, 다 됐습니다. 제너레이트 하면 자, 이런 식으로 가공을 합니다. 자, 이게 나는 40 너무 불합리하다. 쓸데없이 여기서 한번 하니까 깎이는 게 없잖냐. 그럼 50으로 바꿔볼게요. 근데 50을 안 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자, 해서 제너레이트 하면 자, 이런 식으로 가공한다고 하네요. 뭐 이것도 똑같네요. 여기가. 그렇죠? 한번 조금 아쉽지만 한 번 더 해요. 이게 뭐 좀 그렇다. 60으로 올려볼까요? 자, 60 하니까 이렇게 하죠. 한 번에. 양이 많아지지. 가공하는 양이. 뭐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판단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저는 50으로 할게요. 이렇게 안전빵으로. 자, 검증 한번 해보겠습니다. 4 정도 두고. 자, 이거 여기서 한번 슬쩍 한번 한다고 뭐 시간이 얼마나 걸리겠어요. 그쵸? 자, 이렇게 하니까 끝이 났네요. 자, 확인. 확인. 자, 그 다음에 포켓부를 해야죠. 이제 포켓부는 여기 있는 미리 만들어 놓은 윤곽부를 복사해 쓰시는 게 가장 나이스예요. 시간도 절약되고. 자, 이거 오른쪽 버튼 눌러서 복사. 그리고 여기다 눌러서 붙여넣기. 자, 이름을 바꾸셔야 돼. 이름을. 저는 여기다가 아웃라인이 아니라 포켓으로 쓸게요. 포켓. 자, 그리고 더블 클릭. 절삭 바닥을 얘가 아니고 삭제해 버리시면 돼요. 여기로 지정해 주십니다. 뭐 확인. 자, 다른 거 건들 게 없고요. 쭈루루 그대로 가고. 아, 여기는 5mm인데 6으로 줘도 되냐? 여기 있는 바닥 블랭크를 6으로 주셔도 상관없어요. 6으로 주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절삭 깊이는 뭐 3으로 해주셔도 되고요. 여기는 나는 뭐 5니까 2.5씩 하겠다. 이렇게 하셔도 되겠죠. 근데 뭐 3으로 하셔도 상관없어요. 자, 그 다음에 멜개 변수 이것도 크게 건들 거 없고 비절삭 이동만 진입을 플런지로 하고 시작 드릴점에서 사전 드릴점만 점을 찍어서 여기로 찍어주시면 됩니다. 여기 위치에서 드릴이 시작된다. 그런데 이런 데를 찍으시면 어때요? 여기 탑면보다 밑으로 4mm가 들어간 자리, 그러니까 아래로 들어간 자리죠. 그쵸?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돼. 잘못하면 사고가 나서 공구가 부러집니다. 그래서 반드시 꼭대기에 있는 위치로 선택을 해주셔야 돼요. 확인. 자,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송미 속도 뭐 이거 똑같죠? 똑같아요. 자, 이송미 속도 뭐 마찬가지죠. 자, 제너레이트 하면 이런 식으로 가공을 합니다. 자, 이렇게. 자, 한번 해볼까요? 자, 그래서 들어가서, 어휴, 엄청 빠르네요. 자, 이렇게. 자, 확인. 문제가 없죠? 확인. 자, 그러면 모든 공정이 다 만들어졌어요.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우리가 할 거는 한번 반드시 공구 경로를 전체적으로 한번 봐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한 번, 두 번에 걸쳐서 페이스 컷이 끝나고 센터 드릴을 하고 드릴을 하죠. 그 다음에 외곽 윤곽의 엔드밀 작업. 자, 이렇게 하면 끝이 나죠. 확인. 이게 제가 알기론 어디에 나오더라? 여기 나오네요. 보시면 이 프로그램이 총 11분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사이클 스타트 딱 누르면 전체적으로 문제가 없을 경우, 뭐 중간에 옵셔널 스톱으로 멈추지 않는 이상 그냥 순서대로 전부 다 가공을 하면 고작 11분밖에 안 걸려요. 그런데 이거는 이제 물론 제 절삭 속도, 이송 속도와 뭐 스핀들 속도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걸 수도 있죠. 근데 이거 이제 좀 하향된다 하더라도 얼마나 차이가 나겠습니까? 얘가 아무리 늘어나도 30분? 30분? 뭐 제 생각엔 그래요. 30분까지 늘어날 일도 없어요. 한 20분 많아야? 그러면은 머신센터 작업이 제가 알기로는 1시간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뭐 남아 돌죠. 세팅하는 시간 뭐 그렇게까지 걸리지도 않을 거고 하니까 충분합니다. 그래서 분할 절삭으로 안전하게 가시는 게 낫다라는 거를 말씀드리려는 거고, 꼭 그렇게 안 하셔도 뭐 상관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 검증이 됐는데 이 상태에서 자, 이제는 뭐 여기서 해도 상관없지만 지오메트리 뷰로 바꿔주고 워크피스의 오른쪽 버튼 눌러서 포스트 프로세스 하겠습니다. 이제 CNC 데이터를, 캠 데이터를 뽑아내는 거죠. 자, 그럼 여기 포스트 프로세서를 선택을 해줘야 되는데 보통은 뭐 밀 3액시스 이거 쓸 거예요. 근데 제가 지도하는 학생들은 제가 제공해주는 레드 드링크 이거를 써주시면 됩니다. 이걸 쓰시면은 뭐 손대실 게 거의 없어요. 자, 그 다음에 파일 이름은 적당한 자리에다가 다운로드 해볼까요? 다운로드 여기다가 하겠습니다. 그래서 OK. 자, 그 다음에 단위는 미터. 물론 포스트에 정의됨 이걸로 하셔도 돼요. 이 포스트 프로세스에 이미 미터법으로 나오게끔 설정을 해놨어요. 그래서 안 고치셔도 크게 상관없을 겁니다. 근데 혹시 모르니까 저는 항상 이렇게 바꾸게끔 권장을 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확인 하시면 자, 이렇게 NC 데이터가 나온다 라고 정보창이 보여주죠. 자, 그래서 근데 이제 시퀀스 넘버를 없애는 거를 여기는 안 없어지더라고요. 무슨 방법을 써도 저는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포기했어요. 그래서 이 4개, 꼴랑 4개 나오는 거니까 뭐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 근데 다른 부분까지 다 있으면은 괜히 데이터의 용량만 커지고 데이터 좀 확인하기도 불편하고 하니까 이렇게는 그냥 안 나오게끔 하시고 여기만 그냥 무관하게 놔두시고요. 고칠 거는 요거밖에 없습니다. 요거 하나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다 돼요. 다 알아서 나오게끔, 매 공정마다 알아서 나오게끔 이렇게 다 됩니다. 알아서 M01도 다 나오고요. 그래서 레드드링크라는 포스트 프로세스를 쓰시면 된다. 저희 학교에서 시험 보시는 분들은 이 정보가 있으니까 이거를 사용하시면 좋을 거예요.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도. 자,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들 하셨어요.